화재 감식 평가 산업기사 화재조사론 기출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9년 4월 27일 제2회 시험에 출제가 됐던 문항들이 되겠습니다. 자, 화염 확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라고 하는 건데, 자, 화염 확산은 화재의 부력이나 대기상의 바람으로 인해서 유동에 영향을 받는다. 맞는 표현이 되겠죠. 화염 확산은 일반적으로 화염의 방향 및 연료의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 이것도 맞는 표현입니다. 연료나 화염의 방향에 영향을 받고, 고체의 화염 확산 속도는 표면 장력 효과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액체의 화염 확산 속도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표면 장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액체 쪽에서 우리가 이제 주로 얘기하는 그런 용어가 되겠고, 고체의 경우에 있어서는 확산 속도가 액체보다는 좀 느린 편이죠. 그래서 3번이 좀 틀려 있는 내용이 되겠고, 다공성 고체 물질은 다공성이 아닌 물질에 비해서 화염 확산 속도가 빠르다. 다공성이다 보니까 산소와의 접촉 면적이 커서 빠르게 연소할 수 있는 특징이 있죠. 다음 중 화재의 분류와 가연물이 옳게 연결된 거. 자, A급 화재는 우리가 일반 가연물 화재이기 때문에 휘발유는 우리 유류죠. 그래서 적절치 않고, B급 화재는 유류 화재입니다. 그래서 목재가 오히려 A급 화재에 이제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C급 화재는 전기 화재인데 유성 페인트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 2, 3번은 이제 다 틀렸고, D급 화재는 금속 화재에 대한 분류가 맞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화재의 소실 정도를 나타내는 용어와 설명이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찾아라 라고 하는 건데, 자, 1번 전소. 전소는 우리 법령에 이 건물의 입체 면적의 70% 이상이 소실되어졌거나 또 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수리를 했을 때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이제 전소라고 이제 부르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60%라고 됐기 때문에 잘못되어 있고요. 또 재사용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능한 것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되어 있고, 반소는 건물의 입체 면적이 30% 이상 70% 미만을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번도 잘못되어 있고요. 자, 부분소는 전소, 반소 화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중에서는 이제 적절하게 쓰여져 있는 그런 용어가 되겠고, 직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소방법 내에 이 소실에 대한 것을 표현하는 용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문항에 있어서는 3번이 답이 되겠고, 현재 우리 규정에서는 전소, 반소, 부분소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 직소라고 하는 표현은 맞지가 않습니다. 다음에 화재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최성기 단계의 화재는 연료 지배형 화재다. 자, 프레시오버를 기준으로 프레시오버가 일어난 이후에 최성기로 이동을 화재는 하죠. 그래서 프레시오버 이후에 가연물 지배형, 연료 지배형 화재에서 환기 지배형 화재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최성기 단계는 연료 지배형이 아니라 환기 지배형 화재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프레시오버 단계는 환기 지배형 연소에서 연료 지배형 연소로 전환된다가 아니라 반대죠. 연료 지배형에서 환기 지배형 화재로 바뀌는 단계고요. 자, 감쇄기 단계의 화재는 연료 지배형 화재다. 감쇄기 단계에서는 가연물이 일단 최성기에서 대부분의 가연물이 착화가 되면서 연소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연물이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감쇄기가 빨리 올 수도 있고 느리게 올 수 있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감쇄기 단계는 결국 연료가 얼마만큼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좌우가 되어지는 그런 특징을 이제 보이게 되죠. 그래서 3번은 표현 자체가 맞는 거고요. 자, 가연물의 양과 환기량은 열 방출률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것은 3번에 해당하는 내용이 올바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방관련법상 화재조사에 책임을 가진 사람은 누구냐?
자, 우리 법령상의 화재 조사의 책임은 소방청장, 그다음에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으로 이제 규정이 되어져 있죠. 따라서 3번에 나와 있는 항목이 답이 되겠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고휘발성 증거물의 수집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 거. 자, 그 고휘발성이라고 하는 것은 휘발이 이제 굉장히 빨리 된다, 빨리 증발되어진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현장에 있는 그 재료들을 빨리 수집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 수집을 해서 빠르게 분석 또 잘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죠. 과학적인 기구를 사용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니까 과학성, 신속성, 현장성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표현이 되겠지만 임의적인 그러한 우리가 현장 조사라고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주의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죠. 그래서 2번에 있는 임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겠습니다. 염화 비닐 단량체가 폴리 염화 비닐로 변화되는 반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 현상. 자, 염화 비닐 우리가 그 비닐 단량체라고 하는 것이 폴리머라고 하는 고분자 물질로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과정을 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폴리염화비닐 PVC인데 이 PVC가 되는 과정을 중합이라고 이제 부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이것을 중합 폭발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죠. 그래서 3번에 나와 있는 이 중합 폭발이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화재 조사의 분류 중 화재 피해 조사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라. 화재 조사는 화재 원인 조사와 피해 조사로 구분을 하고 있죠. 그래서 피해와 원인이라고 한 두 가지 관점에서 이제 비교를 해서 피해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라라고 하는 거니까 자, 화재의 발견 통보 및 초기 소화 등의 상황 조사는 원인 조사고요. 대피 경로, 대피상의 장애 요인 등에 대한 상황 조사도 마찬가지로 원인 조사. 소방시설의 사용 또는 작동 현안 등의 상황에 대한 조사도 우리 원인 조사. 소화활동 중 사용된 물로 인한 파손, 수손 피해죠. 그래서 수손 피해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4번이 화재 피해 조사에 해당을 합니다. 다음 중 화학적 작용에 의한 소화 항목에 해당하는 거. 그러니까 화학적인 작용이라고 하는 건 결국 부촉매 소화 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를 하는데 부촉매 소화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억제 소화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4번에 있는 억제 소화가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가연성 액체의 일반적인 연소 형태와 거리가 먼 거. 자, 가연성 액체에 의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우리 그 화재 패턴은 첫 번째 포 패턴이라고 해서 바닥에 가연물이 쏟아졌을 때 그 쏟아진 액체 가연물이 탄화되어진 부위와 탄화되지 않은 부위가 포 패턴이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고 있고요. 그 포 패턴 주변에 그 액체가 끓으면서 튄 자국이라든가 또는 액체 가연물이 쏟아지면서 방울방울 이렇게 떨어진 튄 자국들이 남게 되는 것을 우리가 스플래시 패턴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죠. 자, 도너 패턴은 그 액체 가연물이 이제 고여 있을 때 중앙 부위는 증발 잡열에 의해서 온도가 낮기 때문에 덜 탄화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도너 패턴이라고 부르는 반면 3번에 있는 트레일러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패턴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우리가 방화를 저지르는 분들이 보다 안전하게 또는 빠르게 도망가기 위해서 일종의 도화선처럼 활용을 하는 것을 트레일러라고 이제 부르고 있죠. 그래서 3번이 액체 가연물과 연소의 형태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적절치 않은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질의 상변화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라고 하는 건데 자, 증발열 기체가 액체로 변할 때 증발은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틀렸고요. 잡열 숨은 열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숨은 열이 왜 발생하느냐? 보통 열은 온도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온도 상승이 일어나면 열이 출입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현열이라고 하죠. 잡열은 온도의 상승 없이 상태 변화에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숨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물질이 상변화 없이 온도가 변한다. 요거는 현열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틀렸고, 응고열, 액체가 응고점에서 동일한 온도의 고초로 변화할 때 응고, 언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현 자체는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현열, 물질이 온도 압력의 변화 없이 상변화만 일어날 때 흡수 또는 발생하는 열. 설명은 잡열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옳게 설명된 것은 3번 항목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타임라인을 구성하기 위한 이벤트 기록들 중에 하드타임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하드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시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대적인 것은 이제 소프트 타임이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절대적인 그러한 그 시간과 거리가 먼 거라고 하는 것을 이제 찾아라. 자, 1번 무인경비 설비가 화재가 감지한 시간, 정확하게 시간이 남겠죠. 기록이 남을 겁니다. 또 소방서에 화재가 신고된 시각, 이것도 시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화재가 시작된 시간, 이거는 누가 이 화재를 인지했느냐, 요거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 시간을 우리가 이야기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최초의 발화된 시점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3번이 조금 거리가 있고요. 화재 진압이 종료된 시간, 이거는 정확하게 몇 시 몇 분 몇 초에 완료됐다 기록을 할 수가 있겠죠. 공통적인 시간이니까. 따라서 하드타임과 거리가 먼 소프트타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3번이 해당이 되어지겠습니다. 소방기본법령상 화재의 원인과 피해 조사를 위하여 설치하는 화재조사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없는 곳. 자, 이거는 뭐 소방기본법 상의 얘기이기 때문에 답은 쉽게 찾을 수 있죠. 1번 경찰서가 답인데요. 법령상에 우리 소방청, 시도, 소방본부, 소방서 이렇게 이제 설치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구획실 화재 현상에 대한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거. 자, 롤 오버라고 하는 현상은 화염이 천장층에 확산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보통 구획실에서 화재가 나서 천장을 타고 화염이 이동하는 이런 과정을 롤 오버라고 이제 부르고 있고, 다른 명칭으로 3번에 나와 있는 프레임 오버라고 하는 요 용어도 같이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하고 있죠. 자, 롤 오버는 플래시 오버 후에 발생한다. 자, 롤 오버에 의해서 천장을 타고 이 화염의 열기가 쭉 모든 공간으로 확산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플래시 오버 후가 아니라 전에 이 현상은 이제 발생할 수가 있겠고요. 자, 프레임 오버, 롤 오버라고 하는 것은 항상 플래시 오버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항상 일으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맞는 표현이고요. 구획실 내부로 유입되는 공기가 충분하지 않으면 연료지배형, 가연물 지배형 화재에서 환기 지배형 화재로 전이 된다. 그래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환기 여부에 따라서 화재가 이제 좌우가 되기 때문에 적절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플래시 오버 후가 아니라 전이라고 하는 2번 항목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추락에서 판단 시에 유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자, 발화 지점과 연소 확산된 경계구역을 구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 맞는 표현이 되겠고요. 건물 내 외부 연소 상태를 비교 판단해요. 화염의 이동 경로를 파악해야 된다. 이것도 이제 적절한 판단 방법이 되겠고, 출입구의 방향과 창문, 환기구 등 개구부는 변동 요인이 많으므로 제외한다. 제외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려 있고요. 붕괴되거나 도개된 경우 해당 취약 요인을 확인한다. 적절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개구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잘 우리가
판단하는데 활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3번 항목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 계산 수식 문제가 되겠는데요. 다음 중 저항이 7오음인 전선에 5A의 전류가 1분 동안 이제 흐른 경우에 그 발생하는 발열량, 줄열은 얼마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계산해라라고 하는 건데, 이 발열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네 가지 공식 중에 2번에 나와 있는 공식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죠. 전류의 제곱 곱하기 저항 곱하기 시간이라고 해서 도체에 전류가 흐를 때 열량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의 제곱, 저항의 곱 이거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2번 항목에 나와 있는 값이 줄열 값이 되겠습니다. 자, 연소 진행 과정 추적과 관련하여 화재의 원인 판정 절차 순서를 나열한 것 중 옳은 것을 찾아라라고 하는 문제인데, 자, 일단은 어디에서 화재가 발생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뭐 내부의 어떤 실보다는 건물에 대한 것들을 먼저 봐야 되겠죠. 그래서 3번, 4번에 나와 있는 발화 건물에 대한 판정을 우선적으로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되겠고, 그 건물 내에 그러면 어느 층, 어느 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또 판정하는, 줄여나가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겠고, 또 어떤 장소를 판정했다라고 하면 그 장소에 어느 장소에서 이제 시작됐느냐, 발화된 지점을 판정을 하고 그 지점에 가서는 여기에서 왜 화재가 발생했겠느냐라고 하는 발화의 원인을 이제 판정하는 방법을 찾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올바르게 표현된 것은 3번 항목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화재 사건 관계자 진술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아라 라고 하는 건데, 자, 1번 관계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유도신문을 해야 된다. 자, 이 유도신문은 굉장히 좀 좋지 않은 나쁜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인권을 위해서라고 했다라고 하더라도 적절치 않은 부분이고요. 1번은 잘못되어 있고, 자, 관계자의 기억이 희박해지기 이전에 최대한 빨리 질문하는 것이 좋다. 적절하고요. 소방기본법상 질문을 하는 주체는 소방청장, 본부장, 소방서장이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물론 그 화재 조사관들이 이제 진행을 하지만 법령상에는 이 세 대상이 하도록 주체는 적혀져 있습니다. 자, 피질문자의 심리가 충분히 안정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진술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1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열, 연기 또는 화염의 흐름의 방향을 표시한 것으로 화재 현장도에 사용하는 화살표는 뭐냐? 자, 주로 이제 화살표로 표시하는 것은 우리 뭐 수학에서도 벡터라고 해서 방향과 크기를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벡터라고 하죠. 그래서 화재 현장의 움직임을 화살표를 통해서 화살표의 길이 또는 방향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벡터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열 또는 화염의 벡터가 이 문항의 답이 되겠습니다. 자, 계산 문제가 나왔는데 메탄 75%, 에탄 15%, 프로판 10%가 섞여 있는 혼합가스의 연소 하한계. 자, 혼합가스의 연소 하한계를 구하는 공식은 르 샤틀리에 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르 샤틀리에 법칙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는 비율을 우리가 집어넣고 각각의 하한계 값을 입력해주면 계산을 통해서 그 혼합가스의 연소 하한계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4%가 계산이 나옵니다. 따라서 답은 2번 항목이 되겠습니다.